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365 건강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는 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고 계셨던 고구마를 이렇게 먹는 순간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인간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토마토,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만큼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를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으니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고구마와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인 음식, 또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 3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액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알라핀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면서 변비 개선과 함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에 뛰어난 성분입니다. 또한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 속의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장학문학회와 대한암협회는 매년 9월이 되면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고 대장암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기름진 서구 음식이 더해지면서 요즘 세대는 영양과잉의 시대와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 발병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환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질환 및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과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최악의 고구마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고구마입니다. 놀라지 않으셨나요? 앞에서는 생고구마에서 나오는 성분이 좋다고 했는데 생고구마가 최악의 음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고구마에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생고구마에서 나오는 하얀색 진액 성분인 아마이드는 장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고구마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는 섭취법입니다. 생고구마 속에는 라피노스라는 삼당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장에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복부팽만감과 지독한 냄새의 방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 속의 가스가 차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결국 장 건강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장에 생긴 용종들은 대장암, 위장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고구마 단백질을 분해는 트립신 요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드시는 식단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억제제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신다면 이 효소들의 열을 가하게 되면 파괴가 되니 꼭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장과 뇌가 2000가닥의 신경섬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장의 건강 상태가 기분과 수면은 물론 인지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장 건강을 챙기시는 것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라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최악의 고구마 음식은 바로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다들 추운 겨울철이 되시면 생각나는 간식. 바로 군고구마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달달하고 잘 구워진 군고구마를 호호 입으로 불어 먹으면 추운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겨울 간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고구마를 말려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 말랭이를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2가지 음식은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좋지 않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 식품이고 단맛이 강한 음식으로 당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높지 않고 혈당 지수인 지하에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고구마의 열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고구마 1개를 챙겨 드셨다면 밥 한 공기의 3분의 1을 드신 것과 같답니다.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와 칼로리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는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 성분이 증가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열량이 엄청나게 높아진답니다. 고구마를 생으로 드시면 100g당 127kcal, 쪄서 드시면 140kcal, 말려서 드시면 350kcal가 된답니다. 또한 군고구마는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워서 외출이 적어지고 움직임이 적어지는 겨울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군고구마와 말랭이를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구마 최악의 음식은 땅콩입니다. 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추고 몸속에 체지방을 녹이는 렙틴의 분비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배부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과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비만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질인데요. 땅콩 역시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문제는 탄수화물이 지방을 쉽게 축적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쉽게 체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그 체지방이 축적되어 뱃살과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치매와 각종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조합 음식은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A와 C가 가득한데요.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노년의 눈 건강과 야맹증, 시력 회복에 최고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의 원인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피로 유발 원인인 젖산균의 분비를 억제하여 피로 회복에 최고입니다. 고구마 속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가득해 골밀도를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골다골증 예방과 튼튼한 뼈를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고구마를 과다 섭취할 경우 아미아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을 일으켜 복부 팽만감과 장내가스를 유발해 방귀와 함께 뱃속에 부글부글거리는 불쾌감이 생기게 된답니다.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때 고구마를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전부 해결이 된답니다.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펙틴이 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죠. 사과의 새콤한 유기산이 퍽퍽한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를 익혀서 드시면 고구마 내 성분인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 부족한 비타민을 사과가 완벽히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고구마와 드셨을 때 최고의 조합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고구마는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판토테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상승을 막아준답니다. 혹시 고혈압의 원인이 뭐 때문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바로 그 원인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 때문인데요.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런데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독소를 해독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고구마 속에 가득한 식이섬유는 대장암 세포를 70% 감소시키는 대단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고구마는 대장암과 폐암 예방식품이자 슈퍼푸드로 뛰어난 항암식품인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와 최고의 조합인 음식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식품 중 하나인 바로 김치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김치를 드셔본 적 많으시죠?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드시면 목이 덜 막힐 뿐만 아니라 맛도 영양도 2배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 참 좋기도 하지만 소화에 걸리는 시간 역시 길어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때 김치를 드시면 발효된 유산균과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반대로 김치에는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을 도와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인데요.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은 고구마 한 개당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체내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게 되면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게 된답니다. 이로 인해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 마비, 호흡 부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 심정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고구마를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는 75% 전분으로 이루어진 전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을 가해 익히게 되면 고구마의 질감이 물러지고 찐득해져 드시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져 얼마 씹지도 않고 꿀떡 삼키다 보면 어느새 고구마 한 개쯤은 금방 먹게 되는데요. 이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음식물과 잘 섞이지 못해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위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분 함량이 높은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 소장세포에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라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올라갈 때까지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한꺼번에 많은 당이 몸속에 들어오면 그만 들어오도록 뇌가 증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을 머물게 되고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와 식도, 역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소량씩 조금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몸에 좋은 줄만 알고 계셨던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 잘못 드시게 될 경우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의 궁합, 최악의 궁합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고구마를 드셨을 경우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를 담은 내용을 주제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몸에 좋은 고구마 섭취를 하셔서 암과 치매로부터 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365건강TV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